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9월 12일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뭐 장이 좋지 않기도 했지만 투자 포인트 잡기가 좀 애매모호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새롭게 또 우리가 편입해야 될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기존에 편입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드리블을 또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다 여러분 아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를 하진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 어떻게 또 드리블 해 나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가온전선부터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바람이 불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시그널이 상당히 좋게 들어왔고요. 오늘 처음으로다가 수급이 양호하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는 하방에서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선주 관련된 중에 제가 볼 때 한 일주일 정도는 상방으로 올라가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유인즉슨 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수주장구 좋고 실적 좋은데 222동평선 아랫단으로 내려온 요 자리들이 상당히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상 주창하는 바는 실적이 좋고 수주장구가 좋을 때 그런 경우는 222동평선 아랫변에서 잡아주는 것이 꽤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최저점 부분이 241 라인이고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충분히 우리가 매수가 들어올 만한 상황은 벌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매크로 때문에 깨져봤자 얼마나 깨지겠습니까? 자,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뭐 지금 뭐 카멜라 해리슨인가요? 그 친구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선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제가 볼 땐 기존에 있던 종목들이 조금 기본적인 반등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것까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제부터 높게 보지 마시고요. 제가 전략은 10월 첫째 주까지만 공략해 나가는 쪽으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짧게 보고 가시죠. 그러면서 좀 더 또 대세적으로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잡아가는 쪽으로 해석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온전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대한전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믿을 만한 게 가온전선이다라고 해서 저는 이쪽 전선 관련주에서 탑픽이 가온전선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샘플로 이야기 드리는 거지 이 종목을 갖다 우리가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아마 이스페타시스, 뭐 주성 엔지니어링, 뭐 모든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 특히 HPSP 뭐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양새가 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반등이 올라오는 이런 모습인데요. 그렇다고 여러분 바로 치고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거는 여러분 염두에 두고 가시는 게 좋겠죠. 올라왔으면 살짝 차익 나오고 다시 음봉 한두 개 끼고 양봉 끼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아마 여기 있는 이 모습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저점 형태 나타나는 건 아니고 약간 이런 식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눌림 올라가면 다시 음봉 하나 뜨겠죠. 이렇게 이런 개념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역시 지금 계속해서 역별 상태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높게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진 않잖아요. 백투 노멀 이 정도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요랑인 일단 이 정도까지만 보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트레이딩 포인트도 항상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설정을 좀 해두시고 가는 것이 좋겠다. 이 종목만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지금 반도체 종목들은 제가 볼 땐 지금 221 입동평선 아래로 내려온 건 222 입동평선 윗단 그 라인선에 올라온다라고 하면 일단 수익 실현을 갖다 전제 조건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고려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전략을 만들어 놓고 트레이딩 진행하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종목을 좀 더 이야기 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구간, 여기 그때도 설명드릴 때 이 얘기 드렸잖아요. 전저점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해 줄 만한 구간이면 틀림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런 쪽에서 공략을 또 해주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드리블 잘 해 나가시면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냥 하락할 수는 없겠죠. 고점 대비해서 하락한 폭이 워낙 크잖아요. 거의 뭐 50%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뭐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제부터는 조금 우리가 사실 그리고 이런 것들이죠. 올해 시작한 원점 부근 아니겠어요? 아주 연초하고 지금하고 반도체에 대한 전체적인 업황이 나쁘진 않은데 아무리 뭐 낸드 가격이 이런 것도 조금씩 하락한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주가의 기본적인 밸류에이션과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주가의 변동성이 큰 것은 그만큼 예를 들어 얘네들 같은 경우 PER이 뭐 40 이렇게 보다가 쭉 내려와서 뭐 PER 뭐
30, 뭐 이렇게 언더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경우는 늘상 생길 수 있는 일인 것도 우리가 투자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PER이 좀 높아질 과정에서는 여러분 주의하는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하고, 역별 들어갈 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습을 해야 되는 것들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역별 과정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체크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은 배드 시그널만 우리가 잘 체크해 나간다 그러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다. 예, 배드 시그널, 그죠? 이런 것들, 배드 시그널. 그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적어도 말입니다. 배드 시그널 떨어지는 그때는 무조건 우리가 탈출을 좀 해줘야 되는 쪽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시그널 보고도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여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역별 들어선 이 구간에서부터는 항상 아랫방으로 내려갈 때 양봉 치고 나면 배드 시그널 체크하고 배드 시그널 체크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도 올라오면 배드 시그널 꼭 체크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서진 시스템. 제가 ESS 같은 거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221 라인에서 잡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매수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보유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요거 이렇게 살짝 하고, 배드 시그널 요거 나오면서 어떻게 털었잖아요. 요건 아마 제가 채팅방에서 대화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배드 시그널입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이런 시그널 못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하방으로 내려갈 때 배드 시그널 뜨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좀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된다. 지수가 하락을 하는 경우에도 더더욱이나 더 그렇습니다.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대응하는 방법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이런 구배는 존재합니다. 그죠? 항상. 그러면서 계속 우하방으로 내려갈 때 이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했고요. 도전 시스템 계속 홀드하고 가보시죠. 이것도 역시 지금 여기 기준선이 어디예요? 220일 라인에서 잡았는데 여기 정상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네요. 지금 120이라고 60이라고 120이라고요. 만나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보시죠. 기본 수익률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모습에서는 시그널을 체크하는 거죠. 뭘요? 트레이딩이나 일봉 이런 것들을 보고 시그널 체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세방전지 같은 경우 221 라인에서 잡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적당히 열리고 지금은 매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할 매수 잘 해주시면서 가면서 드리블 해나가면 좋겠죠. 중간에 양봉이 하나도 안 꼈잖아요. 그리고 내리 3개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보내줄 수 있는 매수해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들어온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이거 포인트를 잡을 때 그런 쪽을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저점이 있고요. 차익이 있고, 뭐, 업황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까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밸류에이션 부분까지는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방전지 대신에 뭐 코리아 FT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지금은 세방전지 쪽이 좀 더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카페24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매수하셨어요? 트레이딩 포인트로 이야기 드렸는데 이런 것들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급이 잘 들어오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3분기, 4분기 실적이 나쁜 그런 종목은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보면서 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일단 수익권이니까 드리블 잘 해나가시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높게 보진 않습니다. 항상 무너진 자리 35,000원짜리 이 정도 보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뭐 우리가 충분히 20% 이상 수익이 나는 거니까 그도록 하겠습니다. 숲 같은 경우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뭐 숲 같은 경우 제가 언급을 다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대략 포인트 그렇고, 자,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파업 분위기가 좀 있고요. 3분기가 항상 뭐예요? 조업일수가 모자라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래 생각을 해보면 매크로 안 좋고 3분기 비수기고, 그죠? 그러니까 주가는 당연히 좀 눌려 들어오는 거 맞잖아요. 처음 양봉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양봉 하나 들어왔는데 한 번 더 기다려 주시는 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28,000원 정도 보고 간다라고 하는데, 이 구간 제가 금액 얘기했다고 이걸 보시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여기 중간에 양봉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느냐가 되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글쎄요, 9월달이 좀 조업일수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조업일수 때문에 그럴까 생각은 참 파업하고요, 매크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생각해보면 눌림이 좀 세게 들어온 자리, 이 자리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점점 이런 것들 느껴지십니까? 차트를 보실 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크게 음봉이 이제 쿵쿵쿵 떨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양봉이 슬슬 낀다는 것은 그만큼 하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들 어떻게 돼요? 제어하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쭉 들어오다 양봉양봉을 끼잖아요, 중간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빨간봉 큰 거 하나 들어온다 그러면, 뭐, 그때는 뭐 잡아줘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플러스 시그널이 나온 양전한 시그널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지켜보시면서 모니터링 해 나가시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난번에 제가 9월 한 8월 말부터죠. 8월 말부터 계속 리포트 드리고 우리가 모니터링 하던 종목들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포트폴리오 전체를 저처럼 다 담아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것 좀 있으면 한번 셀렉션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또 공유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